네, 목요일마다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재미있는 자연학교.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오늘 나오시는 초대 손님과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곤충 이름 맞히기 퀴즈입니다. 알에서부터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곤충인데요. 아름다운 날개를 가져서 인기 있죠, 아주. 사람들이 고양이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할 때 이 곤충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관련 사자성어로는 호접지몽이란 말이 있고요. 이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나비.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화려하고 멋진 날개를 가져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곤충의 대명사죠.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치는 이 변태의 곤충으로 변화하는. 한때 고양이 이름도 이 곤충의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고양이를 두고 모기야 모기야 그럴까요? 나비야 나비야 그럴까요? 힌트였어요. 벌과 함께 봄이 되며 활동이 왕성해지는 이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나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남토북스 연천쌀 10kg 한 분께 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1부 방송 잘 들어보시면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발표는 2부 시작할 때 하니까요. 1부 방송 들으시면서 언제든 샵 0999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자연학교를 시작해 볼까요? 초대 손님입니다. 곤충 생태 전문가시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선생님.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곤충도 관찰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왜 볼일 있는 사람들 이런 동호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도 그 사이에 또 만나셨나요? 아니면 그럼요. 같이 벌도 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하고 그다음에 남산에서 같이 벌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도 만나서 계속 벌이나 곤충을 보러 다니시나요? 일단은 곤충들은 추울 때는 활동을 안 하지만 더울 때는 그래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아주 뜨거운 낮에는 곤충들도 좀 쉬고 있고 네.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 볼 일 있는 사람들도 여름에는 저녁이나 아침에 만나시나요? 아침에 만나서 쭉 같이 보죠. 그리고 낮에는 좀 덜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조금 시원한 산, 강원도 뭐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곤충이 있을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볼 때는 주로 오전에 보고 점심을 먹고 더운 오후에는 좀 쉬었다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사람들도 좀 쉬었다가 곤충이 나올 때쯤 다시 또 나가서 보시고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곤충들 보셨나요? 제가 5월 달에 방송하는 거에 들었을 때 비호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호텔은 임시거주지 같아서 비하우징이라고 비하우징. 부르죠. 그래서 비하우징을 저희가 하고 있는 데에 가서 벌들이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곤충들이 잘 이용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데로 옮길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 테스트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기후 변화하고 가장 밀접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친숙한 호박벌이라고 하는 벌들인데요. 호박벌이요. 네. 호박벌, 뒤형벌 이 종류들을 범블비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털복질로 보습기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그 벌들을 좀 많이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올해는 좀 유난히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호박벌이요. 예전에는 많이 보이던 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이던. 네. 흔하던 벌이 안 보이면은 안 흔하던 벌들은 더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안 흔하던 벌들은 이제 씨가 말라가고 있어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 진짜로 강원도 저기
태백산 네, 위나 뭐 이런 아니면 저 더 위에 올라가서 화천 인제를 간다든지 예, 그런 데 가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철책선이 막혀 있어서 더 위로 못 가는 게 좀 아쉬운. 네. 그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벌 하우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비하우징. 예. 비하우징. 예. 그걸 직접 여기저기 설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아. 저희가 네. 어느 지역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색강 생태공원이라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셋강. 예, 거기에 이제 그 운영하는 한강에서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휴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비하우징 3개를 시민들과 함께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해서 네. 많은 벌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목원에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서 수목원에도 그렇게 좀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국립수목원에도. 예, 그럼 이게 막 다른 어떤 외국의 해외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하우징을 여기저기 설치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길동 생태공원이나 네. 또는 뭐 고독 수변 생태공원과 같이 자연공원을 유지하는 곳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비하우징. 설치를 하고 저희가 어떤 벌들이 이용하는지 그런 전문 지식을 제공해드리고 네. 그분들은 거기 관찰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그런 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설치를 비하우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늘 곤충 박사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를 먼저 여쭈고 가자면 미국에서 올 여름까지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출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곤충학자들은 221년 만에 한 1000조 마리의 매미가 미국 16개 주를 덮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해마다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금 특별히 일어나는 일인지 왜 일어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미국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긴 매미는 우리나라에 있는 매미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매미는 보통 5년 정도를 사는데 네. 이게 1, 2년 단위로 조금씩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해서 해마다 저희가 말매미나 참매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런 주기매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매미. 예, 그래서 13년 매미, 17년 매미 이런 매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말 13년, 17년 되는 해에 우르르 나오는 거고요. 그때를 못 맞추는 매미들은 짝짓기를 못하기 때문에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좀 빨리 자라면 기다리고 조금 늦게 자라면은 독촉을 받아서 빨리 자라서 같은 시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기다렸다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매미들이 동시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13년이나 17이라는 숫자가 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으니까 다른 숫자로. 예, 그래서 이게 곱하면 220일이 됩니다. 그래서 221년 만에 동시에 출현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매미들이 출현을 하는다. 그렇네요. 13년 주기 매미도 이때 나오고 예. 17년 주기도 이때 나오고 하면서 221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출현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21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나갔을까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22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13년 매미와 17년 매미가 서로 짝짓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 매미를 연구하는 학자들, 곤충학자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1000조 마리의 매미가 16개 주를 뒤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대재앙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곤충학자분들은 13년 주기 매미가 17년 이거는 주기 진짜 매미가 축제죠. 언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얘기가. 뭐 매미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병균을 옮긴다거나. 일단 매미는 오랫동안 땅속에서 살고 있고 뭐 해가지고 어떠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네. 대신에 얘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오랜 기간 기다렸다 짧은 시간에 나와서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울음소리가 좀 우렁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매미가 아파트 단지에서 울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네, 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높아서 100데시벨이 넘는 그래서 와, 이 정도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 비행기
가 있는 비행장 근처에서 듣는 소음 정도라고 얘기를 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덮는다고 하는 16개 주가 도심도 섞여 있을 텐데 그럼 이게 난리가 아니겠네요. 아마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그럴 거고요. 그 대신에 아마 거기는 우리보다는 전등 불빛을 많이 안 켜놓으니까 밤에는 조용할 거라서 잠자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매미들이 밤에 그렇게 우는 게 소리를 높이 내는 게 우리가 불을 밝혀놓으니까 예, 그런 도시, 거죠. 서울 도심이나 이런 곳에서는 항상 불이 밤에도 켜져 있으니까 네. 애들이 밤에도 낮인 줄 알고 계속 소리를 내는 구애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면 13년 주기 매미와 17년 주기 매미가 서로 교미를 하는가. 그래서 혹시 특별한 새로운 종류의 매미가 등장을 하는가. 예.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네요. 근데 매미만이 아니라 지금 벌과 나비가 때로 보여야 할 때인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박벌이 안 보인다고 지금. 네. 벌이나 나비도 예전처럼 막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호랑나비 같은 것도 안 보이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길을 가다 깜짝 놀란 게 시커먼 게 이렇게 이렇게 높이 날지도 않고 좀 낮은 데서 네. 구불구불 날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나비라고 하더라고요. 제비나비 종류죠. 그래서 무슨 나비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네. 놀랐는데 그 시커먼 나비를 한 3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호랑나비나 흰나비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기후 변화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호랑나비와 흰나비 종류들이 잘 안 보인 거는 아마 계시는 곳에 네. 주변에서 아마 꽃이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서 그럴 것 같고요. 올해는 오히려 호랑나비나 흰나비 종류들은 산이나 또는 이제 공원에서는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산 가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정말요? 이제 흰나비들이 많았고 이제 제비나비는 호랑나비 사촌인데요. 애벌레 때는 더 닮았는데 그런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있어서 올해는 봄에 딱 겨울이 따뜻해서 그런지 많이들 살아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리를 너무 잘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한 거는 풀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베어버렸던 걸까요? 기저식물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충제. 이용해서 그렇죠. 애벌레들이 생기면은 민원이 많이 오니까. 오면 그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살충제나 공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하여튼 제가 다니면서는 나비를 거의 못 봤는데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분께서 남산이나 다른 곳을 갔을 때는 호랑나비나 흰나비가 많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곤충 생태 전문가이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과 벌과 나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벌과 나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이 노래도 여름 봄에 잘 어울리죠.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이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과 나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먼저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곤충 이름 맞히기 문제 드렸죠.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곤충. 날개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고양이를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이 곤충 이름을 부르죠. 관련 사자성어로는 호접지몽이 있는데요. 이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나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네, 정답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비입니다. 네, 2번 나비. 어떤 지역에서도 고양이를 모기야 하는 지역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여기 문자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를까요? 김경자님, 0576님. 왜 나비라고 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어원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고양이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로 불러보는데 자기 이름 부르는 것보다도 나비야라고 할 때 더 반응을 그래요? 하는 겁니다. 고양이들이요? 그리고 오. 낯선 고양이 다른 고양인데도 왜 영어에도 캣이라는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네. 미야옹 하고 미야옹, 부르듯이 네. 사람들은 야옹을 나비야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가깝게. 소리로 아. 고양이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를 때 나비야 그러지 않고 나비야 뭐 이렇게 네, 소리가 그렇죠. 다르니까요. 네. 나비야. 고양이가요. 선생님 그러면 길 가는 모르는 고양이도 막 불러보신 거예요? 나비야. 그럼요. 많이 부르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나비야 하고 부르면 일단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소리를 할 때는 지 갈 길 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날 부르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고양이 이름이 나비일 리는 없을 테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임상 경험을 통해서 네, 이게 맞습니다. 제일 고양이들이 고양이하고 많이 정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네, 반응하는 소리더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0054님이 저희 집 반려묘 나비의 귀가 쫑긋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네요. 2번 나비 하니까 혹시 나비야 소리를 들은 걸까 이 고양이도? 어렸을 때 나비를 만지고 눈을 비비면 심청이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나비 만진 들었습니다. 손으로 눈 비비지 마라. 네. 정말 그러면 나비 날개 만진 손으로 눈 비비면 큰일 나나요? 일단은 나비를 만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비와 나방을 사람들이 구분해서 지어서 얘기를 하지만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정말요? 예. 나비하고 늑대와 나쁜- 개처럼?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더 네. 가까운요? 네, 그 정도로 사실상 같은 패밀리로 이렇게 불러서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는데 이 인표는 사람 몸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을 일으키고 하게 되고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이 사람들은 나비나 나방이나 뭐 옛날에는 그냥 다 나비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말고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 잡는 사람들은 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서 인편이 항상 묻는데 그래서 장이 실명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채집하는 분들이 아직도 눈이 괜찮으신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노란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네. 동나방 종류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을 하기 어려웠던 옛날이 있었을 것이다. 네. 거기서 아마 비롯된 얘기가 아니겠는가. 아까 나비야가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에 이어서 계속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 0566님이 우리 집 마당에 레몬나무를 키우는데 레몬잎이 안 자라서 보니까 호랑나비 애벌레 5마리가 한 잎도 안 남기고 갉아먹었어요. 가능한 얘기죠. 그런가요? 호랑나비 번데기 보고 나비 탄생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못 봐서 아쉬웠거든요. 신선한 상추를 바로 따서 줘도 하나도 안 먹고 이 멀쩡한 레몬나무 잎을 다 갉아먹고 사라졌다는 건데 레몬잎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곤충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식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는 운양가 식물만 먹어요. 그래서 레몬, 감귤, 그다음에 탱자, 네. 뭐 이런 아니면 산초, 뭐 이런 시큼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네요. 그래서 그 특유의 운양가 식물의 향이 나야 먹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국화가 식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비들이 먹고 호랑나비는 그거를 먹지 않습니다. 와, 0566님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애벌레 사진까지. 그러니까 이 비슷해 보이는 나비들의 애벌레도 그 선호도가 각자 다른 거네요. 그래서 종류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당연히 우리는 아무 풀이나 상추 주면 애벌레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다 종류가 달랐군요. 이게 신기합니다, 진짜. 그런데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선생님께서 벌도 지금 잘 안 보인다. 호박벌이. 나비는 산에 가면 노란 나비, 흰 나비들이 많더라 하셨는데 그 나비는 그러면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게 네. 나비도 특정한 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곳에서 잘 사는 나비가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잘 사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시원한 데서 살던 나비들이 굉장히 흔했었는데 네.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정말 흔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어서 1년에 한두 마리 본다 아마 이 정도거나 아니면 가운데 고산지대에 가서만 만나는 나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나비일까요? 들신선나비나 아니면 뭐 봄월이 표범나비? 표범나비. 예, 이거 정말로 그냥 풀밭에 지천으로 널려서 그 진짜로 화려한 꽃잎처럼 날아다니던 나비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맨노랑나비라든가 뭐 이런 나비들은 이렇게 흔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대신에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들어갈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희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집가들이 막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나비들이 있습니다. 뭐 남방노랑나비라든가 아니면 무늬바기제비나비 뭐 이런 것들은 아열대 지역에 사는 나비인데 아. 최근에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그 미접이라고 해서 바람 타고 왔다가 옛날에는 겨울에 추워서 죽었는데 요즘 아예 정착하고 살아서 서식 범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제주만 살았다 그러면 남해안에 살고 그다음에 한 중부지방 여기까지도 올라옵니다. 네. 남방노랑나비 같은 경우는. 오, 그럼 이거 사과가 점점 북상하는 것처럼 나비들도 지금 점점 북상하고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안 얼어지고 살아남아서 아예 네.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지표적입니다. 이게 나타나고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러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후 온난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기후 따뜻한 데서 잘 사는 나비가 있고 서늘한 데서 잘 사는 나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옛날부터 토종처럼 살던 나비들은 잘 안 보이고 네. 아열대 지역에서 살던 나비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거라고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재밌으면은 노래를 안 듣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벌어져서 일단 노래를 하나 듣고 예. 아무리 재밌어도 꾹 참고 예.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께서 아까 나방과 나비 얘기하셨는데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이 나방 날개에 가루가 날려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나방의 자기 보호 본능이죠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나방은 어떻게든 구분을 해서 예쁜 건 나비 안 예쁜 건 나방 제 수준에서 하자면 나방은 해충으로 보고 이걸 없애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걸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해충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 나비 뭐 곤충들이 하는 것들은 식물을 열심히 먹어서 식물이 어떤 특정 식물이 너무 많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초원의 양떼 같은 역할이죠. 네. 그리고 새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다른 생물들의 먹이원으로서의 또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가 되는. 네. 네. 그래서 그게 중간에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식물에서 이렇게 위로.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비목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식물한테 과연 좋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곤충 단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사람이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방도 매개 수분을 하나요? 나방은? 그럼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이제 약간 충격인 게 저는 나방을 바퀴벌레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나방도 나비와 같이 식물 수분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새의 먹이가 되고 하면서. 그럼요. 그래도 네. 되게 이제 제일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박각시라고 하는 나방이 있는데요. 박갓이요. 박각시. 박각시. 그래서 박의 각시예요. 각시. 밤에
벚꽃은 피는데 네. 밤에 벌들이라든지 나비들이 와서 매개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 박각시나방이 와서 벚꽃을 수정해 준다 그래서 박각시라고 이름이 그렇구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난초라든가 이런 특정한 그러한 식물들은 특정한 화분매기 곤충을 가질 때 나비 종류들이 특정한 나방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윈의 난초라는 게 있는데요. 다윈의 난초요. 예. 입구에서부터 꿀샘까지 길이가 30cm가 넘어요. 와. 그래서 이 꿀샘을 먹을 수 있는 곤충도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아주 작아서 거기까지 들어가거나 네. 혀가 굉장히 길거나. 길어서.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게 윌리스 박각시나방이라고 해서 윌리스 혀 길이가 박각시나방. 30. 예. 아. 그러니까 다윈도 진화론으로 유명하고 네. 윌리스도 진화론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다윈 난초의 짝으로서는 적절한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나방들도 수분 화분 매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요. 나비처럼. 아,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설마 모기는 안 하겠죠? 모기는 직접 하지는 않는데 모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또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나요? 예. 아, 이게 지금 나방, 모기 무조건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헷갈려지네요, 점점. 그러면은 이 생물 다양성에 벌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호랑나비 애벌레는 레몬잎만 먹고 상추는 안 먹더라 그 얘기를 0566님이 하셨는데요. 벌마다 그렇게 화분 매개하는 식물이 다르고 좋아하는 먹이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나비도, 거기에도 예.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좁은 식물만 가는 게 있고요. 네. 꿀벌처럼 이것저것 다 가는 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형벌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콩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꿀은 많이 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길어가지고 꿀샘이 깊어서 다른 벌들은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는 디형벌이 있어서 디형벌이 화분매기를 가고.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작은 특정 벌들은 특정 꽃만 유난히 좋아하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꽃피는 시기하고 벌이 나오는 시기하고 같은. 네. 아, 벌, 나비, 나방들이 모두 다 같이 그럼 이 매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식물들이 서로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평나비 1000마리를 확 날리는 그 기후위기 시대 환경 중요성을 알리려고 네. 그런 축제 비슷한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했다 그러는데요. 왜냐, 이 나비들이 한평나비들이 배추를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보실 때 배추를 갉아먹어서 취소될 정도면 여기서는 나비가 어떤 병해충? 해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비를 1000마리를 방사하려고 했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나비 1000마리가 네. 좁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서 산란을 하다 보면 이제 애벌레가 많이 생길 테니까 네네. 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텃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추 흰나비 때문에 내가 먹으려고 했던 치커리 하나도 못 먹고 해서 울분을 토하시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비한테 양보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제주도에는 유채라든가 이런 식작과 식물 자체가 많아서 그렇게 뿌린다고 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줄까? 왜냐하면 제주도 자체가 이미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흰나비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1000마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리고 맛있는 다른 풀들이 있는데 굳이 배추를 다 갈까? 이런 것도 배추도 있는 거고. 맛있어. 그러니까 그 나비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거나 네.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아. 곳곳에 이미 기주식물들은 많은데 1000마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네요 또 또. 갉아먹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고기 배추밭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얘네들 멀리 안 가고 거기로 가니까 피해를 줄 수는 있을 테니까. 가까운 데 있는 밭에. 네, 이렇게 막 1000마리를 한꺼번에 날려보내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더 많으니까 큰 문제 없다. 실제로 이 나비들이 그렇게까지 잘 살아남아서 큰 피해를 줄 정도가 되는 거는 자연계에서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벌들이 기생벌도 있고 새도 있고
있고 말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나비를 있으면 또 다 잡아가서 잡아먹으니까. 새들도 또 그 배추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 나비들은 벌들은 잡아가는데 또 새들은 좀 드러나 있어야 잡아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말 특정 식물에만 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보통의 행사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비 1000마리쯤 한꺼번에 네. 날렸다고 해서 네. 그 아마 1000마리가 하루만 지나고 나도 몇 마리 안 보일 안 수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있다. 새들이 잡아먹거나 네, 싹 흩어져 버려서. 흩어져서. 네. 아하,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 나비 얘기는 아니지만요. 요거는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호문 용인의 굴착기 기사님이 굴착기 조종하다가 건설 현장에 표토를 제거하다가 호박 벌집을 건드렸어요. 집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걸 보니까 집을 파괴했구나, 미안했습니다. 어릴 때 호박벌 꼬리에 꿀을 따먹으려고 고무신 신발 벗어서 벌을 훑어서 땅에 맺히고 잡아서 꿀 따먹은 적 많은데 나쁜 짓 많이 했네요. 사과합니다, 호박벌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나비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 호박벌, 이렇게 호박벌집 건드리고 그러면은 벌들이 집을 못 찾아가나요? 그러니까 호박벌이 대개의 경우는 쥐굴이나 이런 것에 집을 짓게 되거든요.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한 30cm에서 60cm 이 정도 깊이 들어간 네. 통로에 집을 짓는데 굴착기가 파괴되면 집이 입구가 없어지고 아하. 또 심한 경우는 이 집 자체가 옮겨졌겠죠. 그래서 네. 집 냄새는 나는 내 흙들이 있으니까 입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집은 다시 활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파내고 나면은 네, 그렇게 사실상 손상을 받고 나면은. 네. 호박벌집이 이제 사라진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 해서 일벌들은 자기 수명껏 살다가 밖에서 그냥 네. 흩어져서 사라지는. 그렇구나. 네, 여러분 나비 벌 얘기 해봤는데요. 나방까지. 다음 달에는 선생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이제 날도 더워지고 비도 오게 되면 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곤충이 있죠. 모기. 예. 항상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곤충인 모기도 기후 변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사람한테는 기후 변화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생물이죠. 네. 여러분 아름다운 나비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우리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응식 선생님과 너무너무 궁금한 모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밴드나 문자 남겨주세요. 다음 오셨을 때 그 질문 꼭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